플로리스트 임경택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준 게 이제 꽃이기 때문에 저에게 꽃은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어릴 때는 이렇게 되게 많은 가족이 있는 집안에서 좀 자랐습니다. 누나들이 좀 많고 이런 가족에서 자랐고요. 굉장히 좀 누나들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꽃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고집도 세고요. 또 창의적인 일을 좋아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겠다기보다는 제가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자부심이 강한 플로리스트이고요. 또 꽃을 굉장히 사랑하고 꽃을 하는 남자 임경택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장님은 도전을 좋아하고 창의적인 작업을 좋아하는 분입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많이 고민도 하고 또 결심하기까지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이 꽃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볼까 많이 망설이고 고민도 했었는데요. 한때는 이제 경찰이 되고 싶어서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를 좀 잠깐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 길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이제 꽃을 또 했고요. 꽃을 하면서 직업적으로이기보다는 경험을 좀 쌓고 싶어서요. 가락동에 이제 야채 배달을 좀 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세상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고 또 남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경험도 해보고 싶어가지고요. 새벽에 이제 가락동에서 야채 배달을 이렇게 호텔이라든지 음식점에 배달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계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플로리스트가 된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큰 누나의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큰 누나가 플로리스트의 길을 걸으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권유를 했고요. 또 꽃 장사보다는 제대로 공부를 해서 정말 전문적인 플로리스트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과 관련된 공부도 했고요.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큰 누나의 권유가 가장 컸지만은 환경의 탓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플로리스트.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꽃집에서 꽃을 또는 꽃 다발을 또는 꽃 바구니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을 플로리스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누구나 다 플로리스트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사실 플로리스트는 이제 과거의 플로리스트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꽃집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현재는 공간 장식에서부터 또는 장례 장식 또는 테이블 데코레이션, 파티 데코레이션 여러 가지 꽃이 들어가는 모든 분야를 다 일컬어서 플로리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식물 분야까지 가정에 식물을 들여놓고 또 심고 관리하고 하는 분야를까지도 요즘에 플로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점이요. 옛날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인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꽃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하고 배워야 됐었어요. 그래서 꽃은 이제 있는 사람들 또는 여성들의 이제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게 이제 꽃인 것 같은데요. 그 환경에서 꽃이라고 하는 테마에 또는 꽃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직업적으로 연관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남자인데 꽃을 한다라는 이런 선입견,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힘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힘들었지만은 또 그러면서도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이 열심히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곱슬을 가져왔는데 그 재료를 얼마나 보기 쉽겠어요? 얘가 로제예요. 아, 그럼 잘 소화를 해야지. 이런 재료는 이런 분위기에 어울리. 네, 특별하게 사연에 가진 수강생, 제가 이제 전주라고 하는 도시에 5년 전에 처음으로 내려와서 아카데미를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서울에서 꾸준하게 이제 강사로 일을 했고요.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사업자를 가지고 학원을 했는데, 그때 대학교 1학년에 이제 여학생이 저희 학원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플로리스트가 되겠다고 찾아왔는데, 처음에 굉장히 포부도 좋고 가구도 좋았는데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학생이 학원에도 안 나오고 흥미를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어떻게 할까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제 다시 다잡고 또 여러 상담도 해서 지금은 그 학생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플로리스트까지는 아직 아니지만은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경기 대회도 이제 코리아컵이라고 하는 경기 대회에도 나가서 예선 통과하고 본선 무대까지 섰던 그러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지금 저희 아카데미에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남들보다 꽃에 대한 열정이 많으신 분 같아요. 네, 꽃 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많은 꽃들을 좀 알아보고 좀 찾아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발로도 뛰어보고 그래서 저는 저희 학생들에게 많이들 좀 권하는 게 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아주 큰 화훼 시장이 있습니다. 경부선 터미널에 가시면은 3층에 그 꽃시장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그 꽃시장에는 새벽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꽃시장이 이렇게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꽃들도 좀 보시고, 그리고 거기서 판매되고 뭐 여러 가지 또 꽃에 관련된 부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많이 보시고 많은 정보들을 좀 찾아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요. 이제 전주에서 제가 생활한 지 5년째 되고 있는데요. 전주는 아무래도 이런 화훼 쪽에는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전주의 슬로건이 꽃심으로 바뀐 만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꽃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뭐 시청에 이런 로비 같은데 화훼 작품을 전시한다든지, 또는 시청 이 광장에 뭐 많은 사람들이 화훼 작품들을 볼 수 있게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저의 조그만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네, 목표는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 꽃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서 꽃을 소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남에게 선물하는 용도가 아닌, 또는 어떠한 기념일에 사용하는 용도가 아닌, 나를 위해서, 나의 심적인 부분 또는 나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꽃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보고, 또 그런 문화들을 이렇게 좀 확장시키는 게 저의 목표이고요. 저는 뭐 유능하고 좋은 플로리스트이기보다는 조금씩 저의 뭐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그러한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습니다.